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정 브리핑도 했고요. 형식상으로 기자회견도 한 겁니다. 기자들과 문답을 한 건데 지난 5월에 이제 석유 시추 관련해가지고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오늘 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자들과의 문답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평론가들은 이제 기자 출신도 계시고 기자를 많이 겪어본 대변인 출신도 계신데 오늘 일단 신인규 대표부터 좀 어떻게 봤습니까? 문답 과정들?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A를 물어보면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궁지에 몰려 있다라는 걸 본인이 인식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정면 돌파를 할 용기조차도 없는 좀 비겁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 오늘도 저는 좀 이상하게 봤던 게 보통 대통령 담화라는 거 담화라고 하면 대통령이 입장해가지고 쭉 읽습니다. 화면 보고 서서 그러고 나서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부터 뭔가 이렇게 나름의 방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 책상 있잖아요. 자기 집무실에서 또 벅스스타피오 앞에 써있고 오늘은 뒤에 사진이 좀 있더라고요. 서류 한 장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무실인데 저도 제 사무실이 있잖아요. 서류를 어떻게 치울 수도 없어요. 매일 일 보는 그렇죠. 사람은 어떻게 치웁니까? 근데 이거는 갓 입주한 사무실처럼 아주 깨끗하게. 근데 거기서 오늘도 뭐 쩝쩝쩝쩝 거리면서 막 이걸 읽더니 한 30-40분을 읽더니 또 기자회견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세련돼 보이지도 않고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보기 좀 민망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용산이나 여당분들한테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국정 브리핑하고 기자회견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오늘 그 국정 브리핑 내용 다 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우리 이제 기자들 용어로 야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때려 넣어가지고 어느 것 하나 주목을 못 받게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상품을 파는데 주력 상품이 없으면은 A부터 Z까지 다 늘어나. 맞아. 이게 우리께 다 좋아요. 백화점식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메시지가 뾰족하려면은 어느 거 하나를 좀 세게 강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들어간 팩트만 한 100개 정도 낼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언급하고 경제도 언급하고 뭐 이것도 언급하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잘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메시지를 차라리 뾰족하게 해라. 그게 막 이거저거 다 우겨 넣어서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사람들이 잘하게 느끼는 게 아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자회견을 좀 자주 하고 이거를 그래서 분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했듯이 이상해요.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뭐 국정브리핑하고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브리핑이라는 한 게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굳이 해야 된다라면 국정브리핑을 좀 더 축소해가지고 좀 더 자주 하면서 내 메시지를 뾰족하게 하는 게 맞고 기자회견은 계속 얘기하지만 아메리칸 스타일로 좀 해라. 정례적으로 하되 또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게 격이 없게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기자들은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후속 질문이 나왔어요. 의료 대란에 있어서 의료 대란에 후속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지적을 기자들이 좀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기자들이 계속 그거를 제대로 질문을 못해 그러니까 너무 기자들 욕하지 말고 기자들도 좀 나름의 고충이 있으니까 좋아진 점이 있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초딩처럼 둘러댄다. 예를 들면 제일 유치했던 게 나는 뉴라이트가 뭔지 몰라요. 맞아. 본인이 바보 인증한 거야.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럼 지금까지 인사도 안 했다고. 그럼 뉴라이트 논란이 있으면 뉴라이트가 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라이트인지 아닌지를 알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누가 믿겠습니까? 그건 스스로 그냥 스스로를 정치적 금치산자로 만들면서 바보 연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초딩스럽다. 근데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김준일 대표님의 저런 정말 애정어린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가능성이 1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고도의 전략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화점식 나열을 해서 논란으로 논란을 덮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슈 100개 빡 던져가지고 하나하나 비판하다 보면 6개월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를 채우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뭔가 정상적인 지도자라서 어떤 하나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럼 당연히 뾰족하게 내고 하나를 밀어붙이고 이슈화 시켜가지고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맞는데 이분은 하고 싶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나라를 파괴해서라도 본인 권력만 지키면 된다라는 그 얄팍한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논란을 이제 부추길 수 있는 수법으로 이걸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논리까지 뻔히 보이는 수를 쓰기 때문에 이걸 정말 다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비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이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해야 될 이슈는 뭡니까? 의료 대란 이것도 당연히 민생 있는 네. 거지만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 구조개혁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저출산 문제예요. 그렇죠. 저출산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1순위로 전사적으로 해도 어려운 문제고 우리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문제인데 오늘 여기 말씀 자료 제가 뽑아왔거든요. 저출산 문제 맨 마지막에 구석탱이 맨 마지막에 한 페이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 요거 건들고는 있어라는 걸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뿐이지 대통령이 이거 해결할 마음이 없다. 그럼 대한민국 지금 저출산 문제 골든타임인데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거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날리고 나면요 대한민국 이제 회복 불가능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이것 때문에 정말 참담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 스타일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더 본인들한테는 하고 싶은 일이 없는 대통령, 권력만을 유지하고 싶은 대통령에게는 지금 이 전략이 훨씬 더 낫다라고 느낄 것이다. 비참합니다. 이거. 말씀해주신 부분을 이어받아가지고 내용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일단 정치 분야에서 저는 눈에 들어왔던 게 그 한덕수 총리 부분이었어요. 그만두고 싶어 죽는 거 아니야 지금 막? 이게 당분간 유임을 시키겠다 이 기사를 밝혔는데 그러면서 보탠 말들이 원래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도 총선 패배가 왜 귀하들 책임이냐 근무하라고 했는데 꼭 사직을 해야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내보냈다 이런 얘기하면서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국정 현안과 가을에 국정감사도 있으니까 그동안 잘해온 한덕수 국무총리 당분간 이 내각체제 유지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역대 최장수 총리가 이낙연 총리였는데 2년 8개월 하셨거든요. 2년 8개월. 얼마 안 네. 남았어. 최장수가 얼마 안 남았고 지금 한 4개월 5개월만 더 하면은 이제 최장수를 기록하고 제가 장담하는데 5년까지는 모르겠으나 4년 정도는 채우겠다 보니까. 4년 한다. 4년은 채우겠다. 진짜, 예. 나머지 1년 할로 올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레임덕에 빠져서 이제 완전히 백기투항하고 뭐 그런 상황이 오거나 뭐 탄핵이 되지 않으니 모르지 않으니까 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뒤에 모르겠으나 그냥 야당한테 굽히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잖아요. 오늘 대통령 이런 국회 처음 봤다고 자기도. 그러니까 국회 비판을 한 거예요. 국회 비판을 예. 나는 이런 대통령을 처음 봤어.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인식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한덕수는 노났다. 솔직히 관훈 하나는 있구나 그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예. 말한 대로 국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때까지 바라보던 내가 바라보던 국회가 너무 다르다는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의 경우에도 결과를 낸다면 여러 번 하겠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여소야도 국회 아니에요? 정부가 뭘 하려면 국회라는 동력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했던 거는 이제 신문 본 거, 그리고 화장실 청소, 잼버리 때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연로하시고 하니까 아마 이제 많은 의전들을 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월급도 들어오니까요. 뭐 연금도 이제 이거 퇴직하면 또 받으실 그리고 거고. 가장 큰 역할이 그 거부권 있을 때만 국무회의 주최하는 거. 카메라에 이제 얼굴 좀 비춰주는 네. 거. 대통령 대신해서 욕을 좀 분산해서 먹어준다고 요거밖에 없는 건데. 아 권력 분산이구나 그게. 욕분산이죠, 욕분산. 욕을 분산해서 먹는 건데. 그러니까 전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본인의 인식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국민을 욕하고, 그리고 본인은 끝까지 안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확언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다 듣고서도 대통령한테 무슨 변화를 바란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난망한 기대다. 그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대로 이거 나라를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전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고 탄핵이라는 이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들이 다 있는데 문제는 헌법 수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 시간을 골든타임을 내버려 두고 또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숨만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저는 그냥 숨만 쉬고 술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온갖 것들을 다 건들면서 지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더 방치하는 것이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냐, 아니면 저 엉뚱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어떻게든 국민적 컨센서스로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더 그나마 덜 망가지게 만드는 길이냐. 전 이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씩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바뀔 거를 그동안 기다렸거든요. 제가 보수 패널 중에서 유일하게 총선 때 범야권 200석 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이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200석 안 하면 대한민국 위기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오묘하게 200석을 못하게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죠. 마지막 기회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민심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소화를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덕수 끝까지 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이거 더 이상 이대로 놔둬서는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정말 의병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제가. 아까 김준일 대표가 지나가듯 말씀해 주셨던 뉴라이트 이제 인사 기용설도 사실 일축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원래는 우파인데 조금 진보적인 우파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그건 다른 정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고 우리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직무에 대한 역량만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 했는데 이거는 의도된 발언일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아니 그 뭐 김태호 1차장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이미 네. 국회 운영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맞춘 건데 설마 나는 대통령이 본인이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뉴라이트를 모를 수 있어요. 정말로 정말 모를 수 개념적으로. 있는데 개념적으로 예.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은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고 이렇게 나면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그럼 뉴라이트가 뭔지 그리고 내가 인상한 사람 한 사람이 뉴라이트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스스로를 약간 바보 행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뉴라이트가 뭔지를 모른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지어서 지금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고 우리 자랑스러운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네. 물어봤더니 이제 북한 정권을 추종하거나 아니면은 뭐였죠? 북한 정권을 추종하거나 아무튼간에 대한민국 뭐 정체성을 부정하는 부정하는 사람들. 취지에.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누구냐면 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뉴라이트의 상당수가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원래 주체 사상을 신봉하다가 좌파의 극좌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온 전향한 거죠.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뉴라이트는 우파의 주체 사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체 사상이 원래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김일성의 지배 체제가 매우 이제 처음에 취약하니까 김일성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다 깔아뭉갭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갑자기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게 주체사상의 기본 고유이거든요. 이게 그대로 우파 쪽에 넣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승만을 신격화해요. 그럼 이승만을 신격화하려면 다른 사람들 깔아뭉개야 되잖아요. 김구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고 임시정부는 있으나마나한 것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의 주체사상이거든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성 부정하는 사람들이 딱 지금 뉴라이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간첩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간첩이 자기가 간첩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뉴라이트도 아무도 자기가 뉴라이트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죠, 다들. 아무도 예. 뉴라이트 어디 있어 도대체? 없어. 예. 간첩도 얘기만 비슷해요. 그러면서 암약하고 있잖아, 사회에.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 딱 정확하게 사실 여기에 부합하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뉴라이트면 떳떳하게 뉴라이트라고 왜 말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도 바보 행사하고 있고 이 뉴라이트 임명된 분들도 다 바보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네 김영석 신임 독립균형관장 인사 같은 많이 박수환 씨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예. 있죠. 근데 예. 그거 관련해서도 보훈부에서 올리는데 그러니까 일본으로 올린 사람에 대해 인사 거부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는 그냥 나는 이 인사에 헛소리다. 관여한 게 없고 나는 아예 신경 안 쓰고 보훈부 장관이 순서를 매겨 1, 2, 3번을 낸 건데 등위대로 나는 그냥 했을 뿐이다. 내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 내가 보호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광복회가 이렇게 법정 단체에서 이종찬 회장이 본인이랑 보통 연도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한 번 다시 들여다보는 게 상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저는 뭐 법으로 맨날 뭐 대통령의 뭐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고 밑에서 올라오는 거면 결제만 하는 거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뭐하러 있나요? 뭐하러 있어요? 그러면 AI 대통령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결제만 하게. 책임도 안 지고 결제만 하는 거면은 이게 뭐하러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책임함의 극치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들여다 봐야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런 광복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들여다봤더니 내가 문제가 없다더라라고 그런 하는 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게 거지. 차라리 예. 책임지는 정치인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 생기면은 나는 결제만 했어. 장관이 올렸어. 예. 그러면 결제만 했다는 이재명은 왜 기소까지 해가지고 지금 아니 저는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 발언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저 비선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1, 2, 3이 올라오는 것만 구경만 하고 나는 사인만 하고 뒤에 누군가 실질이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인식이 어디서도 나타났냐면 수해 났을 때 해외 순방 중이었잖아요. 뭐 내가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냐. 맞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연봉을 2억 6천만 원이나 주거든요. 거기다가 많은 특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 뭐 들어 필요합니까? 대통령은 앉아서 사인만 하고 술만 먹고 사우나만 하면은 뭐 들어 있어요 대통령직에.
본인도 지금 5년 동안 뭐 대접받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뉴라이트를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엉뚱한 인사들이 지금 대한민국 공직에 싹 깔리고 있다니까요. 그럼 대통령이면 마땅히 들여다보고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을 책임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잡지 않는다? 그럼 김영석 관장의 역사 인식과 김문수 후보자의 저 막말에 대해서 본인이 다 동의하고 판 깔아주는 거 아닙니까? 권한 있는데 바로잡지 않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임명권자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 권한 자체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살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본인은 몰라요. 나는 몰라요. 순수해요. 나는 백지예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책임이 면제되냐는 겁니다.